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일부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재성격의 논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이 재성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정관을 보는 경우죠. 즉, 이것을 제왕생관이라고 그러죠. 재성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이게 첫 번째 재성격의 성격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재성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제격이 성격이 되죠. 오늘은요, 이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게 이 재성격의 세 번째 성격 요인에 해당하죠. 이 세 번째 성격 요인은요, 이 정관을 상신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성격 요인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 일간과 이 재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간이 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성격 요인들입니다. 반면에요, 오늘 공부할 이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 나의 세력과 이 재성의 세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신약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약하다는 이야기는 이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사용해서 일간을 생화해야만이 이 재성격이 성격이 되죠. 지난 정관격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격을 나의 반대 진영이 어디냐 이 진영 논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나의 반대 진영은 이 재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나의 반대 진영은 재성과 관살과 인성은 이렇게 명칭 자체가 이렇게 정편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요, 인성은 나를 생하는데 어떻게 내 편이지 이 반대 진영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성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죠. 관살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진영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일간이 내가 신약하면은 나를 생존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내 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나와 나의 반대 진영을 재성과 관살과 인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인성이 이 관살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진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즉, 식신이나 상관이 이 관살을 극해서 그, 극할 수가 있는데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해서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 정관이나 칠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성이 나의 반대 진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반대 진영은 이름 자체가 이렇게 다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관인 중에 가장 내가 일간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나의 반대 진영에 해당하는 것이 나를 극하니까 이 관과 살이 되는 것이죠. 지난 정관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성도 역시 나의 반대 진영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나와 이 재성을 지금 제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제 동태와 나의 동태를 살펴서 제가 무거우면 제가 가벼우면 제가 무겁다는 얘기는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무겁다는 얘기는 재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친한 그 재성격의 성격 요인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간이 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또요, 재성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간이 강함을 전제로 성격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이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요, 어, 일간과 재성을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일간이 내가 약한 경우에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해서 생존을 해야만 이 재성격이 성격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 재성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재격폐인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부르고 있죠. 이게 폐자가 지니고 있다, 차고 있다. 재성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 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격폐인에 해당하죠. 여기도 보면은 일간과 이 재성을 보면은 이게 신월달에서 경금이 투관이 됐죠. 또 여기도 또 이 경금 입장에서는 월도 얻고 일지도 얻었죠. 그래서 이 재성이 강하죠. 반면에 일간은 여기 장생을 얻었죠. 그러나 나와 재성만을 비교를 했을 때 재성이 훨씬 무겁죠, 여기서. 그 얘기는 일간이 가볍다는 얘기죠.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 재성이 있어서 이 목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경우 이게 월이 신월 달에 경금이 투해서 제격이죠. 재성격이 이렇게 인성, 간목과 을목,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그래서 제격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제격폐인이 되면은 이 인성을 제극인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제극인이 이렇게 경금으로서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을 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경금이 칠살인 병화를 뛰어넘어서 간목을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난 정관격 시간에도 공부한 바가 있죠. 여기도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관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것을 인수격으로 격을 설정하는, 인수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요, 이 설상공의 사주로서 정관격이라고 분명히 심유천 선생, 즉 자평진전에서는 정관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이렇게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았기 때문에 무토로부터 생을 받았기 때문에 월령의 본기로서 팔자용신 전구 월령 이 용신 즉 격은 전적으로 월령에서 찾아야 된다는 원리에 충실해서 자평진전에서는 이것을 인수격이 아니라 정관격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정관격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관의 그, 그 힘과요, 일간의 힘을 세력을 비교를 해보면 정관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정관격 시간에 재성과 이 정관은 고관무부가 되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재와 인성을 동시에 병용하는 경우죠.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무토가 임수를 그걸 수 있느냐? 그것이 논점입니다만, 이 무토가 을목, 자기를 극하는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관이거든요. 이렇게 정관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수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수생목, 이렇게 인성이 인간을 생하게 돼서 좋은 사주가 됐다는 거죠.
이 재성이 정관을 생해서 정관도 힘이 있게 되고 일간이 약혼입니다만은 인성으로부터 생을 얻어서 일간도 좋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정관격이 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상공까지 한 경우죠. 상공까지 한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재상 반열에까지 오른 사주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술운은 같은 토운인데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술운이 오면은 이 무토가 힘을 얻 통분이 돼서 힘이 있어서 이 재성으로서 정관을 상하게 돼서 좋은 반면에 같은 토인데 이 무운이 오면은 이렇게 임수를 극해가지고 인성의 생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관격에 있어서 재성운이 오면은 뭐 기라고 뭐 칠살운이나 이런 상관운이 오면은 무정해서 흉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안 맞는다고 그랬죠. 같은 토운이 왔는데 수로는 기라고 이 무토가 강해졌으나 을목을 뛰어넘어서 인수 제극인을 못 오기 때문에 기러게 된 거죠. 반면에 무운이 오면은 이 천간으로부터 날라오면 이 간목서부터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월에 있는 임수를 극하게 돼서 굉장히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무인 대운에 월령을 또 흉하고 그래서 이때 설상공이 사망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요. 여기는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보는 경우죠.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반면에요. 여기는 재성격이 인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죠. 이걸 제격패인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도 이 제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 여기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죠. 여기서 제극인을 못하죠. 이 을목 때문에. 을목이 정관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같은 논리로 이 경금 재성 입장에서는 이게 병화가 칠살에 해당하죠. 칠살을 뛰어넘어서 이 간목을 극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격, 이게 재와 인성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기역이 된 거죠. 좋은 사주가 된 거죠. 반면에요, 이 사주도 보면은, 묘미 반합을 했고, 을목이 투관됐죠. 인목도 있고. 그래서 이 재성이 굉장히 강하죠. 일간은 장생을 얻었죠. 이게 뭐 겁재는 있습니다만 일간의 세력보다 나의 힘보다 이 재성의 힘이 세죠. 그래서 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해서 일간을 생해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떴는데 이렇게 재와 인성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제극인을 바로 해가지고 인성이 멸실이 돼요.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인성이 이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인 나를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만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제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인성이 붕괴되면은 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이 제격패인이죠. 여기도 제격패인이고요. 여기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주는 이 재와 인성이 모두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죠.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재와 인성이 청하다 모두. 청하다는 얘기는 재성은 재성으로서의 작용을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작용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성은 인성으로서의 작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인 두 개가 모두 청하다. 그래서
재인쌍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재성과 인성이 모두 있습니다만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제극인으로 이게 극을 받아가지고 인성이 괴된 거죠. 붕괴된 거죠. 그래서 어, 이쪽 사주보다 등급이 한참 떨어진다. 이 사주의 그릇이 작다는 것이죠. 예.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재성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재성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죠. 이 경우도 그러고요. 대개 이 고립된 재성은 이게 외로운 재성이라는 얘기죠. 즉, 제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정관격에서는 이런 표현을 고관무부라고 그래요. 예. 이 정관이 고립돼서 혼자 있어서 외롭고 도와주는 것도 없다. 정관이 홀로 있어서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재성이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죠. 그것을 정관격에서는 이렇게 고관무부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요, 재성, 이 책격도 마찬가지죠. 재성격이, 이 격이, 재성이 힘이 없으면은 통분이 안 돼 있다든지 도와주는 세력, 식상이 없으면은 또는 재성격을 지켜주는 이 정관이 있으면은 비겁의 분탈로부터 이 재성이, 이 정관이 재성을 지켜줄 수가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도 없고 이 정관도 없고 또 통군도 안 돼 그런 경우가 이제 고독한 외로운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별로 귀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격은 뿌리가 깊은 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재성은 이 통군이 천간에 있는 이 재성은 통군이 돼 있어야죠. 이렇게 통군이 돼 있어야죠. 월에도 일에도 이렇게 통군이 됐죠. 여기도 통군이 됐죠. 묘에도 또 미토에도 또 이렇게 예, 인목에도 통군이 돼 있죠. 이렇게 재성이라는 것은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통군이 되든지 통군이 돼 있어야 되는데 통군이 재성격이 통군이 돼 있으면 즉 통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천간 입장에서는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니까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지지에도 그 통군이 있다는 얘기는 보통 금의 기운이 지지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간인 나에 비해서 재성이 강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여기처럼요. 이렇게 통근이 돼 있으면. 그런데 이 재성격은 일간인 내가 나의 반대 진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력이 강하면은 일간인 내가 힘이 없으면은 즉 신약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것을 춘추좌전에 보통 사람은 죄가 아닌데 이 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다. 그런 표현을 그 설하고 선생이 썼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재성이 통분이 돼 있고 재성이 강한 것에 비해서 일간인 내가 신약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재성 때문에 내가 재앙을 그 초래하게 되는, 안 좋게 되는, 그걸 이른바 이 재다, 신약,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것은 통분이 돼 있어야, 즉 힘이 있어야 좋은 것인데 재성이 힘이 있다고 100% 좋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전제로 일간인 내가 힘이 있음을 전제로 재성이 통분을 해야 좋은 것이거든요. 내가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재성만 힘이 있으면은 어, 죄다 신약이 되죠. 오히려 이 재성 때문에 나에게 이 화가 닥칠 수가 있는 거죠. 일간의 그, 이 재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런 재능과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성만 힘이 강하다. 그러면 죄다 신약이 되고 이 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일간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격에 있어 일간이 신약하면은 반드시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격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힘이 없으면 귀격이 아니다. 이게 대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런 대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고 재성이 힘이 있으면은 힘이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이 힘이 없으면은 어, 이게 왜 정관이 힘이 없는 것처럼 재성도 힘이 없으면은 귀한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재성이 그 통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통분이 되면은 고독한 재성이 약하지는 않죠. 이게 재성이 통분이 돼서 힘을 얻게 되면은 내가 더 약해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게 이제 이 문장이 그 생략돼 있죠. 재성이 약하면은 귀연사주가 아니다. 그러면 재성이 이렇게 강하면은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약하니까 그럴 때는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재성이 강하면은 인성을 가지고 일간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한문을 자주 읽다 보면 이렇게 그 반대 논리가 이렇게 문장 속에 숨어 있죠. 이렇게. 재성이 힘이 없으면은 제격에서 귀격이 아닌데 그렇다고 재성이 너무 힘이 강하면은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이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미불라불라 있는 게 요 사주거든요. 이게 징참정의 사주로 이렇게 재성이 강하죠. 재성이. 재성 입장에서는 월을 얻었고 이렇게 또 록을 얻었죠. 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장생을 얻은 것뿐이죠.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는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게 됐죠. 그런데 이 제국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인데 이 경금이 이 자기의 칠살인 병화를 뛰어넘어서 간목을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재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어요. 이 재가 용신이 되는 거죠. 즉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간목이나 을목이 이 목이 상신이 되는 경우죠. 이게 간목, 이게 이제 상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고요. 그러나 재성과 인성이 서로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마땅하지가 않다. 요 얘기죠. 이 경우도 재성격인데요. 이렇게 재성과 인성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걸 상병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나란히 있다. 이렇게 주로 연월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재와 인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인성이 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일간을 생겨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등급이 사주 등급이 팍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블라블라 있는데 요 사주죠. 요 사주는요. 을은 기토와 함께 이게 재성은 이 기토와 함께 서로 이렇게 서로 능하지가 못하다. 서로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화목할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칠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토 인성이 괴된 거죠. 붕괴됐죠. 설사 장점이 있다고 해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해도 작은 부자에 그칠 뿐이다. 이게 뭐냐 재성격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격은 이 재성격 제가 재성격은 이제 일간의 양명 지원이고요. 돈을 의미하는데
이 재성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일간이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힘이 없다는 얘기죠. 반대, 이게 진영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재성은 강한데 일간이 약하면은 일간에게 이 재앙이 되는 거죠. 이 재성, 이 돈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와 인이 잘 지내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강력한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서 인성이 신약한 일간을 생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령 이게 어느 정도 장점이 일간이 조금 재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을지라도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이 돈을 다 통제 관리를 일간이 극해서 통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성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으면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제 성격은 제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일간이 재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 능력을 훨씬 그 오버하는 그 일간의 능력이나 역량을 더 초과하는 재성은 초과한 만큼은 일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극인을 받다 보니까 인성이 붕괴돼서 어, 일간이 이렇게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설령 그럴듯하게 장점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이게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간이 재성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야만 그 역량을 초월하면은 초과한 그 재성은 이렇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즉 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다. 즉 일간에게 안 좋게 작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평진전의 이게 원문이고요. 이 원문에 대해서 서라보 선생은 뭐라고 평주를 다뤄놨느냐. 이게 자평진전 평주인데요. 아, 즉 자평진전을 쉽게 풀어서 주석을 다뤄놨다. 해설을 다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주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평진전 평주는 이게 자평진전 평주기 때문에 자평진전을 쉽게 풀어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제목만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진전 이론의 평진전 이론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벽천수 이론을 기초로 이,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평진전, 평주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댓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평진전 평주와 이 자평진전 원문과 같은 내용으로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소생의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평주는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이 앞내용, 요 제격폐인의 경우 요런 이 사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을 뿐이에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자평진전 이론을 해설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선생이 자평진전 시간에 왜 이런 자평진전 평주 즉 적천수 이론을 소개하느냐 이것까지 함께 하면은 자평진전 플러스 적천수 이론까지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은 자평진전과 적천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이 자평진전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보다 더 쉽게 풀어 써줘야 되는데 이 총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다뤄 놓음으로써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초학자에게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장애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평진전 평주는 이건 적천수의 이론이 대부분이에요. 그 점을 유의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생이 이거를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이게 초학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양반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소라구 선생 평주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자평진전 평주와 자평진전 그 원문과 전적으로 같지 않다. 어떤 부분은 이 자평진전 원문에 충실해서 해설을 평주를 주석을 다루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게 적천수 논리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이게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학이불사 직망이요. 사이불학이면 즉태라. 배우기만 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이 강의 한번 쏙 듣고 그러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논리, 자평진전 논리는 어떻고 설하고 선생, 즉 접천수 논리가 어떤지 그것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주의 내용을 보면요. 재성과 인성을 이렇게 병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죠.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장 그것을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즉 개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관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정관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 재성 여기는 정관격이죠. 정관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여기도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예, 격이라는 얘기죠. 여기 정관격이 아니라 제격이에요. 격에서는 그 격이 용신이기 때문에 격국 용신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굉장히 이 파워풀해요. 힘이 넘쳐가 힘이 강해서 이 제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보통 이 제극인을 받아서 괴되기가 쉬워요. 반면에 정관격에서는 재성과 인성 함께 사용해도 괜찮은 게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정관격이니까 정관이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강한 그 정관의 기운으로 죄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을 생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완충지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정관격 입장에서. 근데 제 성격에서는 제가 굉장히 강한데 원령을 얻었으니까 격국이죠. 그래서 재성격이죠. 즉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 제가 강해서 인성을 제극인할 가능성이 무척 이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 제격에 있어서 인성을 함께 사용하기가 무척 더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라고 선생이 표현을 한 거죠.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그 용신이 정관이라는 얘기예요.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성을 함께 사용할 때는 용신이 정관이라는 얘기죠. 즉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격국이 이게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성격에 있어서는 이게 격국 있고 용신이니까 용신이 이거고 상신으로부터 상신을 인성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신을 격국 용신이 제극인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이게 같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다. 이 제격에서 인성을 함께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재와 인성을 함께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어디서요? 이 제 성격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굉장히 이게 고수로 가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이게 설상공예 사주 올 때 또 정관격의 그 주요 논점, 정관격의 그 취운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요, 대격회의 이 오늘 그, 그 논리를 어, 의미를 많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공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인성이 필요로 할 때는 대개의 경우 이게 모두 대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80% 90%가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얘기죠. 나머지 뭐 10% 이런 경우 이렇지 않을 이게 원칙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대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대개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필시 즉 반드시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뭐에 비해서? 나의 카운터 파트인 반대 진영인 재성에 비해서 지금 제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간이 신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는 제가 강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제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대 진영인 시소, 이 재성과 내가 시소에 앉으면은 재성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으로부터 내가 상조를 받아야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쓴다고 해서 제격 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제격에 있어서 그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간이 약한 거고 사주에 또 별도로 취할 만한 글자가 없어서 재와 인성이 서로 싸워도 즉 제격에서 제극인을 해서 서로 싸워도 부득이하게 그 인성을 한다는 얘기죠. 제격에 있어서 인성을 쓸 때 부득이하게 이 제극인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청해서 즉 재성도 자기의 역할, 기능 그걸 제대로 클리어하게 발휘를 하고 인성도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클리어하게 발휘를 하면 그러면 두 개 재와 인성이 모두 청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걸 재인 쌍청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또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장애가 안 되면 즉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이게 제가 이게 서로 또 나란히 붙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극인으로 이 평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이 제 입장에서는 평화가 칠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장애가 안 되죠. 장애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왕왕 부와 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왕왕 가끔 이게 제극인이 이게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성을 함께 쓸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제격에 있어서 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쓸 가능성이 훨씬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예요. 정관격에 비해서. 이 정관은 재성을 설하고 이렇게 재성과 인성을 중간에서 매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재성격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운데에 정관이나 이렇게 정관격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도 이 무토 입장에는 정관이죠. 을목이. 이렇게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관이나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이 비겁 이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게 이제 이 비견 겁재가 이게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이나 칠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 칠살을 뛰어넘어서 감히 간목을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토가 이 자기의 무토의 정관인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관격이 있어서 재와 인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성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을 사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왕왕 가끔씩 부와 귀가 있을 뿐이다.
즉 이 제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 함께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 얘기죠.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이 귀함의 징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주가 재성의 이 제격인데 보니까 재성이 강해요. 인성이 있어. 그럼 일간이 약하니까 좋은 징조일 것이다. 재성이 강하고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딱 보니까 인성이 있어요. 상조를 받으면 좋을 것 같네. 이런 그 좋을 것 같은 징조가 귀함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대개 인성이 없으면은 이게 재성이 강하면은 이게 제다 신약이 되는 거죠. 제다 신약. 제다 신약인데 인성이 없으면 이게 제다 신약인데 이것도 제다 신약에서 이게 관사를 이렇게 보면은 일간이 나는 약하고 이때 인성도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아주 신약하고 쟤는 왕하고 이 관이나 살까지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게 다시 관살이 노출되면은 자기 명을 포기하고 종해버린다. 그러니까 일간 나 않고 나 이제 뭐 병화 나 않고 이 일간 나 하지 않고 이 제격에 종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생살 이렇게 관살이 있으면은 관살에 종해버린 거죠. 인성이 없으면 내가 그래서 재에 종하는 종한다는 얘기는 이제 종제격을 따라간다는 거죠. 재에 종었다. 종제격 아니면 종살격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 지금 이 논리죠. 제격에서 이게 재성의 왕하고 일간이 신약해요. 제격이 나의 반대 진영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한 징조가 아닌 것은 뭐냐면 차라리 이게 없어버리면 이 재성이 왕한데 관살까지 함께 있으면은 내가 나 포기하고 재를 따라가든지 이걸 종제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뭐 종사를 하든지 이 재 따라가든지 이 관 따라가 살 따라가든지 종제나 종사를 하면은 나를 버리고 훨씬 더 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성 얘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면은 사주의 등급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 이게 서 선생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종제격이나 종살격을 인정하는 지난 영상에서 외격 할 때, 그 특수격 할 때 이거 상세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 선생은 이런 종제나 종사를 심희춘 선생, 즉 자평진전보다 비교적 관대하게 종제나 종사를 인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셔야 내공이 늘어나는 거죠. 외격도 보고요. 이 제격에 있어서 제가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일간이 신약하다는 거. 이때 인성 보면은 좋을 것 같으나 그렇게 격이 차라리 얘 없어서 이게 종한다든지 종제나 종사를 하는 경우가 더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극히 적천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논리를 지금 이런 경우와 더불어서 함께 이런 논리를 아시고 계셔야 사주를 전방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약인데 인성을 얻었다. 이런 경우죠. 어, 제 성격이 제가 강하니까 일간이 신약하게 되는 거죠. 신약해서 인성을 얻었어요. 신약이 인성을 얻으면은 용신이 인성에 있다는 거죠. 신약해서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사주에서 인성이 용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극히 적천수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제 성격에서는 제격이 격곡 입고로 용신이니까요. 원칙적으로. 양인격과 녹곡격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격 입고로 용신이에요. 이게 제격 입고로
재성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즉 재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재성이 용신이고 인성이 상신이에요. 근데 여기 뭐 신약사주에서 인성을 얻었으면은 용신이 인성이 있다는 거죠. 즉 신약할 경우 얘가 용신이라는 거죠. 이게 적천수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용신이 다른 전임이죠. 여기서 이게 지극히 이게 적천수 논리지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럴 때는 이제 관살 운으로 행하면 이게 신약한데 이게 용신이죠. 적천수 논리로요. 그러면 정관이나 편관이 오면은 용신을 도와주니까요. 정관이나 편관 운은 이게 희신 운인 거예요. 즐거운 운인 거죠. 그 관살 운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관살은 제의 기능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너무나 강해서 일간이 신약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힘을 이 정관이나 살로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죠. 설계를 해주면 이 문제, 이 병은 줄이고 이 관살로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인성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해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에 있어서 인성을 얻으면 얘가 용신이고 관살운이 오면 희신운이기 때문에 좋다. 왜 그러냐? 얘가 너무 강해서 내가 신약하게 됐는데 얘의 힘을 설계해 주니까 해줘서 문제의 그 원인을 줄이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인성을 더 생해 주니까 인성을 적천수식으로 하면 이게가 이제 용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이나 평관운은 이게 희신이 되는 거죠. 희신운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게 말만 자평진전 평주고 이게 적천수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주를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 사주죠. 증참정. 그때는 갑목이나 을목은 여기 이 갑을목은 여기 인목에 통근을 했다. 예, 통근을 했고 이건 재성과 인성의 쌍천왕다. 이 재와 인성이 둘 다 재성도 인성도 모두 각각의 기능을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름답게 됐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제격에 있어서는 이 제격 재성과 인성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기가 정관격에 비해서 재성격에 있어서 이 재성과 인성 함께 사용하기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제극인의 문제를 대부분 제격에서 주로 논하는 게 여기입니다. 정관격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했죠. 정관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요. 이런 이 정관격에 있어서도 제극인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재성격에 있어서의 제극인의 문제만큼 심각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고사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것이죠. 또요. 이것도 평진전 평준대요. 예. 예, 근래에 사주 하나를 봤는데 설하고 선생이 이제 봤다는 얘기죠. 뭐 개사 블라블라 있는데 요 사주예요. 요 경우도 재성과 인성이 쌍창했다. 즉 재성과 인성이 을목이 수월달에서 무토가 투한돼서 제격이죠. 그렇게 하고 무토 입장에서 이게 인성을 이렇게 재성은 록을 얻었죠. 이렇게 엄청 강하죠. 무토는 사에서 록을 얻고요. 이렇게 본기가 투해서.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간이 내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인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요 상황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니까 나는 내 뿌리는 이제 여기 인목에 있죠. 제왕을 얻었다 그래도 재성만큼 내가 강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인수로부터 생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란 이거죠. 그런데 이 제국인이 해서 이 임수가 무토로부터 그걸 받느냐? 무토 입장에서 이 정관이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을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임수를克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설상공예 사주였어도 여기 똑같은 문제죠. 모토가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그걸 수 없다고 했죠. 이게 자평전전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정관격에서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역시 재성도 이 모토가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으니 인성도 사용할 수 있고 재성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와 인이 모두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인 쌍청이죠. 가운데서 을목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게 을목이 가로막아서 모토로 가로막아서 모토가 을목 정관 무서워서 이게 임수로 그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서로 방해하고 있지를 않다. 즉 뭘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인성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데 무토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와 인성이 모두 자기 기능을 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재인 쌍청이죠. 재인 쌍청인 이유가 을목이 가로막아서 그렇다는 거죠. 임계수가 여기 인성이 비록 통근이 안 돼 있어요. 통근이 근이 없죠. 임계수는 이게 근이 안 돼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임계수는 이게 근이 없지만 이게 진기다. 이게 적천수 논리예요. 적천수에서 진기, 퇴기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기 앞으로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죠. 퇴기는 물러가는 기운이 약해지는 기운이에요. 수 입장에서는 술 입장에서 보면은 수는 생하는 데가 이게 10월달이 장생이죠. 적천수는 양간과 음간, 이 임수와 개수를 함께 봐요. 다 양간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대가 되는 거예요. 7월달에는. 그래서 기운이 자꾸 수 입장에서는 이제 기운이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증가할 기운이 상승하는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기라는 거죠. 즉 인성이 약하지 않다. 통근은 뿌리는 없으나 기운이 상승하는 증가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없으나 상승하는 증가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성 그 일간을 생할 힘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적전지에서는 진기, 퇴기. 그래서 왕상은 진기고요. 수로 보면은 이게 해, 자 이런 게 이제 자기 계절이 왕한 거죠. 상은 그 전 계절이죠. 왕상. 다음 계절은 여기서 휴라고 그랬죠. 반대 계절은 휴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왕상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수는 퇴기고 이렇게 왕상은 이게 진기라고 그랬죠. 지난 평진전 3권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이 상관은 비록 암장되어 있다. 상관 이게 사화죠. 병화죠. 병화가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왕하다는 얘기죠.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사화가 록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병화 입장에서는 인에서는 장생이고요. 예, 그리고 이건 또 화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병화 입장은 록이죠. 이거 완전히 지지가 다 이 상관 세력이죠. 상관이 왕해서 이게 화기가 세다는 거죠. 화기가. 그래서 이 토가 조요하게 됐다는 거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이 뿌리가 아니 이 땅에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이 땅이 이 흙이 말로 비틀어졌다 이거죠. 너무 이게 토가 조요하게 돼서 이게 모래 사막처럼 돼서 그리고 목이 이게 가을이에요. 목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반대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휴수 이게 완전히 가을이면 나무 낙엽이 다치죠. 시들죠. 그래서요. 토는 메마르고 토가 왜 메마르게 됐느냐? 이 상관이 화해의 기운이 세서 그렇다. 그래서 토가 메마르고 나무는 시들었다. 그래서 인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인성을 사용해서 이, 어, 이 목을 살려줘야 돼. 인성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데 다행히 이 인성이 토로부터 극을 받지 않으니
인성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2인 쌍층이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됨이 이 을목이 이양관 아까 그 징참정이라고 그랬죠. 징참정 이양관의 사람됨이 아주 총명하다. 왜 그렇죠? 인성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꼭 잘 배우고 표현도 이렇게 화기가 왕성하지만 이 인성이 자기 역할을 하니까 신약한데 쟤는 왕어고 인성이 꼭 필요한데 인성으로부터 생을 바꿔요. 이 인성이 화기가 와는 이 상관을 적절하게 통제를 함으로써 상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상관 폐인이 된 거예요. 이게 표현 상관의 장점이 있으면서 상관의 그 부작용, 룰 브레이커 역할, 구설소 그런 것을 이게 인성으로부터 그, 그 상관을 그 통제 관리함으로써 모두 이 상관의 부작용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람 템이 굉장히 똑똑하다. 총명하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 인성이 아주 자기 역할을 잘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관의 부작용을 인성이 다 커버해낸다는 거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애부터 있으니까요. 조년에 일찍이 조상의 음덕을 누렸다. 조상이 좋은 글자, 이게 궁성에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성. 이게 조상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평진전 상권 시간에 궁성의 논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출사를 했다. 출사. 이게 관직에 나아갔다는 얘기죠. 벼슬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격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 그, 그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 격국의 뭐 격국별로 전공이라든지 뭐는 뭐 어느 부서고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여기 제 성격이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게 관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원국 내에 부와 귀가 이게 다 체현돼 있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명예와 재물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 원국 내에 있는 거죠. 그 운은 이 원국에 체현되어 있는 부와 귀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시간표 타임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이정표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부와 귀가 언제 드러나고 언제 더 안 좋게 되고 그래서 그걸 흔히 원국은 부기를 분구이는 원칙적으로 원국에서 봐야 되고 대우는 그 부기가 언제 드러나느냐. 드러나면은 길한 거고 이제 안 좋게 되는 건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운에서는 대우는 기륭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벼슬에 나가서 전성 공로의 국장이 됐다. 높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국이 제대로 이 대운의 운의 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좋은 희신운 이렇게 있으면은 결혼하려고 하면 대부분 결혼도 되고 승진도 되고 원하는 게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다가 좋은 운이 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재벌이 된다든지 뭐 공부 대충 해가지고 인류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 원국 내에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 인성의 동태가 굉장히 토가 메마르고 일간에 시들시들해지기 십상인 계절에 태어났는데 인성이 아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인성 때문에 상관도 더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도 좋고 뭘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벼슬을 해도 해서 국장까지 갔다. 이게 보면요. 무운 여기 무대운이라는 얘기예요. 무운 해년 이 무대운 중에 해년 해월 신월 신일 신시 이게 무운 중에 지금 5년 5년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적전수 오다 보면 이 대우는 10년을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10년 뭐 개두 절각을 전제로 이제 끊어서 5년 5년으로 분석하라. 이렇게 지금 서 선생이나 심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무운 중에 이 5년 중에 해년 해월에 신일 신시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이게 봐요. 인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주예요. 그랬는데 해년이 오면은 인성이 아주 이게 힘이 붙게 돼 있고 인성이 녹을 얻은 거예요. 해년, 해월에 아주 연과 월에서 받았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일간에게 좋아야 되는데 왜 죽었습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이게 대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술운이나 이런 게 지지에서 오면은 이게 지지 글자는 정하다고 그랬죠. 청강 글자는 동하는 거고 정해서 쓰임을 어, 기다리는 거죠. 청간으로. 술토가 오면 술운이 오면은 이 무토의 힘이 강해져서 좋습니다. 이 무토가 이 임수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토운인 여기 무운이 오면은 여기 개수 박살나죠. 무게 합으로 이제 합반되는 거죠. 그리고 무토가 임수를 극해가지고 여기 임수도 깨지는 거죠.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무운이 오면은 이게 무도 이게 밑에서 생을 받아서 온 거잖아요. 이게 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 무오에서 밑에서 오한테 이 생을 받아서 온 거라. 즉 여기 기토를 가지고 있는 거라 양인을 깔고서 있어서 이 무토가 굉장히 힘이 있는 오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 무운에 이게 임수 개수가 박살나서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예정돼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때 해년, 해월이 오면요, 이때 출연이 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소생이 언젠가 그랬을까요? 사주 원국에서는 여기서는 부와 귀를 보는 거죠. 이서 을목이양반이 재물의 사이즈, 어,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사이즈를 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건 대운을 보고 판단하고 이 무대운은 이건 굉장히 흉하게 돼 있어요. 이 무가 지금 얘가 움직이면은 극해서 박살내려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 5년이. 그런데 여기 해년, 해월이 오면은 임수가 딱 힘을 받아가지고 고개를 팍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토가 바로 극에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해년, 해월, 이게 신일, 신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일이 오면은 임수의 장생이에요, 이게 신일이. 이게 신일, 신시가 오면은 이게 음기예요, 음기. 그래서 소생이 원국은 두기를 보고 대우는 기름을 보고 유년은 이제 즉 세우는 사건 사고가 응어는 기간이라 사건 사고를 본다. 그래서 그걸 응기라고 표현을 해요. 응어는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논리를 몰라요. 이게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주인데 해년이 왔다. 이게 이 인성 이게 임수가 록을 얻었다. 그 개수도 왕지를 얻었다. 이게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이 무토 이것 때문에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러죠. 야, 이게 무토한테 그걸 받아서 이 무토 때문에 이 임수가 보호되니까 이 운에서 오는 음? 이 무토한테는 보호가 돼요. 운에서 무토와도 보호되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약간의 안 좋은 측면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여기 해년, 해월 이게 해년이 오면은 임 개수가 이게 통근 록을 확실하게 얻어가지고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제왕이거든요. 임수 입장에서는 록이고요. 록을 얻어서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을목을 일간을 도와주니까 이거 괜찮지 않느냐. 대부분 사주 보시는 분들의 7, 80%가 이런 단계로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요. 이 논리를 모르는 거죠. 이거 삼명통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알으면 고세요. 지금 무토가 강력하게 지금 힘을 가지고 이게 예정돼 있는데 여기 무오 양해를 얻어서 이 무토가 굉장히 강성한 무토가 왔어요. 이게 지금 박살나서 지금 이게 화살을 지금 땡기고 있는 거죠. 얘가 이게 그 출현만 되면은 뭐죠? 그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뭐 공기층으로 이렇게 대중으로 그 나타나기만 하면 빵 쏘죠. 날아가는 접시 이런 거 맞추듯이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해년 해월에 오면은 힘이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이게 그 통근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근이 있으니까
아주 고개를 팍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록을 얻으니까 얘네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모토한테 폭격을 맞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이게 대가들은 설하고 선생이나 심희춘 선생이나 이런 대가들은 이 논리에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해년이 왔다, 해월 왔다 그러면 아, 이 사주에서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저 좋을 겁니다. 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 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7, 80%가 그래요. 이게 하수죠, 하수. 고수는 이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년이 오면은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사격수가 접시가 공중에 출현되는 순간 이 모터가 빵 쏘게 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걸 알으면은 고수예요. 왜 이렇게 해년, 해월, 신일, 신시에 그 인개수가 인수가 이게 이제 신일, 신시 이런 거는 적천수는 개수도 음간도 양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장생을 한다는 거죠. 다평진전에서는 개수는 신이 사제예요. 통곤 못해요. 이 그런 작은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죽었느냐? 제가 인성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 제가 인성을 파괴해서 다 박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오면은 여기에 이 사화가 이 양 해수로부터 사해충, 사해충 충을 받아서 이게 상관이면은 일간 나의 식신 상관은 나의 활동력인 거예요. 활동력. 내가 움직임이 꺼져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인성을 파괴했고, 네 개의 충이 발생해서 죽었다. 언제? 여기 해년, 해월, 신일, 신시에 죽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수의 그, 그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기 중에 비기예요. 대부분 하수들은 이걸 거꾸로 해석해요. 좋다고 해석하죠. 좋은 게 아니라 죽었다죠. 가장 안 좋은 것을 좋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죠. 음미열대목이 많죠. 또 하나 그 평주를 보면요. 어, 또 하나 뭐 사주를 봤는데 블라블라 있다 이 사주란 얘기죠. 요 경우도 제인 쌍청이다. 이게 제격이고 이것도 이제 해수에서 개수가 투가 되면은 자평진전에서 이걸 이렇게 격을 안 잡고 얘를 월을 대표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월령 이 해수 그 자체를 격으로 잡아요. 이게 그 적천수의 통군과 자평진전의 통군의 차이가 있죠. 자평진전 1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 경우도 인성과 이게 재성이 엄청 강하죠. 여기까지 다 재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개수가 이게 일간을 뛰어넘어서 인성을 이게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정관이에요. 정관을 뛰어넘어서 못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극인을 못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성도 사용할 수 있고 재성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인 쌍청이 된 거죠.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정관이니까요. 아까 그 설상공의 사주도 이것도 무토가 자기 정관을 뛰어넘어서 임수 그걸 못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인 쌍청이 서로 재성과 인성이 이 재성격인데 장애가 안 됐다. 방해가 안 됐다. 그리고 시에서 귀록을 만났다. 시에서 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인성의 도움을 생조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어마무시한 재물을 관리 통제할 스킬과 역량이 있어서 좋게 됐다. 그게 관인쌍청이라는 얘기죠. 시에서 귀록, 이 록은요. 무토의 록은 사화죠. 사화의 지장간에 보면은 무경병인데요. 록은 본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로서의 무경병에서 무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화의 록이 이 무토의 록은 이 사화의 본기에 있습니다. 그걸 고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생이 가끔 소생의 그 소생이 이 유튜브를 한 지 꽤 됐는 구독자가 안 늘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한 1년 전인가요? 몇 군데 사이트를 이렇게 강의 한두 개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화의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 통근했다. 안 그래요. 이 무토가 이 여기에 통근한 게 아니라요. 무토가 본기에 통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는 사화에서 록을 얻은 거예요. 걸록을 얻은 거예요. 걸록을. 예, 선생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000명이 안 됩니다. 구독자가. 선생님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론 한 장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소생의 과거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혹시 소생의 강의가 도움이 된다면 진정으로 공부하시고 싶어 하는 분에게 좀 도움이 돼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한 번으로 하고 강의도 재미없고 어, 그래서 또 구독하시는 대부분 80% 이상의 연령이 50 이상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생은 이 구독자 증가에 안 좋은 아주 재능이 없죠. 그러니까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소생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소생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요. 이게 귀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걸록이 자기 걸록이 시에 있으면 귀록이라고 그러고요. 월에 있으면은 이걸 걸록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제 록이 일간의 록이 월에 있으면 걸록, 일에 있으면은 전록, 전적으로 할 때 전록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좌지잖아요. 그래서 좌록이라고도 해요. 깔고 앉았다. 이게 연서부터 시작하죠. 연은 이제 세록이라고 해요. 연에 여기에 사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록이라고. 여기에 이제 사화가 있었다. 이거는 걸록이라고. 여기에 이제 사화가 이게 무기 때문에 사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시에 있으면은 이게 귀록이라고 그러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 기록이냐? 시는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특수격인가요? 외격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이에요. 이 비거분으로 갈리면 여기서 요 비거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비거분은 이게 제가 너무 힘이 센데 내가 약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비겁이 뜨면은 이 비겁과 많은 재물을 나눠 가져야 좋은 거예요. 비겁이 뜨면은 다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재성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자기의 역량, 스킬 그 이상이 되는 재물은 남들과 다른 사람과 나눠야 좋습니다. 더 자기 역량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옥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일간이 아주 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거분에서는 이게 수백만이나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제, 큰, 거상이 됐다는 겁니다. 대개 이 비견 겁제, 얘네들은 인성을 보호하죠, 인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인성의 잠재적인 인성을 분타려고 하는 애들이 이 재성이죠. 제극인을 하죠. 그런데 이 비겁이 재성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비겁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나를 도와주는 이 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보호해 주는 거죠. 여기에 있죠. 그 비겁은요 인성을 보호하고 이 재물을 나눠 갖는다는 거죠. 재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이게 다 제죠 이게 다 이렇게 또
상관생제 해가지고 이게 다 거의 일체화된 거죠. 이 다섯 글자가 다 이게 다 재성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이것을 이 비겁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은 이 비겁 운이 오면은 좋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성은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간에 같은 오행이 어, 이렇게 두 개 이상 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로서 충분해요. 뭐든지. 예, 지난 영상에서 이 제격이 그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왕 상관이라고 그러죠. 또 제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봤고요. 오늘은 제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제격이 이렇게 재성과 인성을 모두 사용하려면은 제극인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제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제 입장에서 칠살이나 정관으로 가로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성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인이 이렇게 연월에 붙어 있다. 이걸 상병한다. 서로 나란히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직접적으로 제극인을 받아서 이런 큰 부자가 없어요. 이 사주의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경우도 이거를 이제 재와 인성을 나란히 쓴다, 병용한다, 함께 쓴다. 여기도 함께 쓰는 거죠. 어, 여기는 칠살 때문에 칠살 무서워서 인성을 극할 수 없고 여기는 정관 무서워서 여기 인성을 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와 인성이 겸용이나 병용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상병 서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사주의 등급이 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팍 내려간다. 그리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죠. 여기서 인성이 절대적으로 이 재성은 굉장히 강해요. 무토 입장에서는 록을 얻었고요. 또 본월에서 본기를 얻었어요. 또 록을 얻었고요. 여기 시에서는 장생을 얻었어요. 이 무토는 굉장히 센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임계수 수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화의 기운이 너무 세서 토가 건조해요. 그리고 가을이기 때문에 건조한 땅에다가 가을이기 때문에 을목이 시들시들해져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연월에 있어서 조상의 음덕도 있고 어, 아주 총명하게 되고 모든 뭐 좋은 소리가 아까 다 있었죠. 근데 무운이 오니까 이건 예정돼 있는 거죠. 이때 새운이나 그 월운에서 이렇게 해년이 오면은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냥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냥감이 딱 출현이 된 거죠. 예정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물이 필요한 사주에 해년이 왔고 해월이 왔다 좋은 게 아니라 박살나는 거죠. 이게 오늘 사주의 오늘 영상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언젠가 이 논리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국에서는 부기를 보고요. 그 대우는 이 부기가 드러나는 타임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운에서는 길흉을 보고 세운에서는 사건 사고를 본다. 그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응하는 기간을 그 유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